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4.4% 하락한 상태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죠. 자, 그러면서 대한전선이 이렇게 조정을 보인 것은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별로 좋지 않았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5%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이렇게 밀렸었던 상황이고, 이런 하락이 연출됐었던 이 배경에는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졌었던 것이 반영됐었던 우리나라 증시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정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 중에 하나입니까? 바로 이 매크로를 결정지을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에 쏠리는 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죠? 20일 새벽이니까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일 모레라고 보시면 되겠고, AI 거품론에 답 내놓을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보이시는데, 만약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앞전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이 중국에다가 칩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떨어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어디까지 같이 파고들어야 된다? 미중 무역 갈등까지도 같이 파고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스탠스는 어떻죠? 얼마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도대체 지금 중국인 학생들을 미국에다가 계속적으로 입학을 시키는 겁니까? 이것은 마가의 취지에 해당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미국인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기자의 질문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마가 창시자인데 당신이 도대체 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국인 학생을 받아야지만이 미국의 학교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버리면서 굉장히 친중적인 스탠스를 취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에이펙을 기점으로 미국과 중국은 양측이 이제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화합의 무대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 지금까지의 미중 관계가 흘러왔던 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 자체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자, 보시다시피 앞전에 이 코스피 증시가 이런 구간에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됐었는데 3번 정도를 바닥을 찍어주면서 흐름을 만들어 놓고 올라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다가 이렇게 상승세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증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대한전선의 세력들 입장에서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구간에서부터? 바로 이런 구간에서부터 거래대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갑작스러운 상승 흐름을 연출시켰었던 4년간의 박스를 뚫어 올렸었던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도대체 주가가 여기서부터 상승 출발을 한 걸까?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이전부터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이슈는 계속 터지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까라는 부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본격적인 영상 내용 시작하기 이전에 구독이랑 좋아요부터 한번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계속적인 신고가 이어나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대한전선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신 순간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고, 자, 이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400만 주 가까이를 매도를 진행했었던 최근의 흐름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노출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매수세로 오히려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이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전선이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진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에서 대한전선이 올라갈 때 터져 나왔다는 내용의 이슈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수주잔고가 폭발했다, 내년까지도 좋다라는 내용의 이슈 여러분들 분명하게 체크를 해보셨을 테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한 기대감, AI 데이터 센터라는 이런 재료도 붙어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로는 어떤 부분? 바로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서 네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이슈까지도 지금 터져주고 있는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이 수주잔고라는 것 자체는 갑작스럽게 쌓인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꾸준히 쌓이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주잔고 때문에 이 구간에서부터 주가가 출발했다라는 부분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이슈도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여기서부터 주가가 상승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실적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었던 대한전선이면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정책 수에는 사실 대한전선이 지금까지 이것 관련해서 뭔가 선정된 것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기대감이 올라간다는 것이지 대한전선이 이 4개 업체 중에서 하나로 지금 선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상승 출발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전혀 설명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왜 여기서부터 올라간 건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대한전선은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르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구독이랑 좋아요는 눌러주셔야겠죠.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전선이 전환사채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주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전선이 지금 타채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께 답변을 드리자면은, 자, 보시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한전선 주식회사 김영식 보통주라고 되어 있는 주식수가 950만 주 정도가 찍혀있는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전환 청구 기간이 시작되는 겁니까? 바로 2025년도 11월 30일이라고 정확하게 찍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일반적인 전환사채 세력들은 이렇게 상장되는 날에 맞춰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전환사채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사채죠? 사채를 빌려줬으면 당연하게도 돈을, 그러니까 이자를 수익 볼 수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이 빌려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먼저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전환사채를 이렇게 내리는 구간에서 파는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월 이자를 보통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은, 이건 뭐 정해진 규율 같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월 이자를 10% 정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에 120%의 수익을 안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이것은 참고사항으로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얼마예요? 전환가액이 11,500원이었던 대한전선의 전환사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120% 정도 수익을 안겨준다라고 했을 땐 현재 구간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씀인데,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23,650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를 거쳐놓고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휴림 로봇의 케이스를 보시면은 더 이해가 되실 거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전환사채 전환 가액이 1,600원대였나 이랬던 휴림 로봇이 바로 이 2,500원대의 가격대, 2,300원에서 2,500원대의 가격대에서 집중적인 매물 소화를 거친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떤 구간 상승을 시켜놓고 한번 내려서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시켜놓고 어떻게 해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주가를 이렇게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대한전선의 전환사채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것이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최근에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이 허리매매법이 적용되면서 이렇게 대한전선이 상승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앞전에 이 전환사채 세력들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바로 엔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엔캠이 어떤 구간입니까? 이런 구간을 우리가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살짝 매집을 거쳐놓고 주가를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을 시켰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이 엔캠 주주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엔캠이라는 종목은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엔캠 주주님들께서는 되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아니 엔캠이 지금 이렇게 좋은 내용의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뇨 라는 그런 식의 이제 반론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엔캠이 주가가 올라갔었던 것은요, 여러분들 그냥 전환사채 물량이 많았었기 때문에 올라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온갖 좋은 내용의 이슈는 다 터트려 주는데 사실상 어떻게 됐습니까? 전환사채 다 팔아먹고 튀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있던 주가까지 다 돌아왔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실적 안 좋다는 내용의 이슈까지 터져줬었던 엔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래까지 한번 정지됐었던 엔캠이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 세력들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느껴볼 수가 있었던 이 사례가 엔캠의 사례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전환 가액 같은 경우가 바로 이 구간에서 존재했었던 엔캠이기 때문에 다짜고짜 그냥 북미 시장에서 1위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 상방 드립을 시켜놓고 위에서 다 팔고 떠나고 나가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원래 있던 주가로 돌아와 버렸었죠. 물론 이제 대한전선이 이렇게 엔캠처럼 안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대한전선 수주잔고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한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실적 자체도 잘 찍히면서 신용평가 등급 자체도 상향됐었던 게 이 대한전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모두 팩트니까 여러분들, 대한전선이 안 좋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전환사채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계속 상방 드립을 하면서 11월 30일 날 물량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내리면서 어떤 걸 한다?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해놓고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킨다는 말씀이고, 아니 아까 전에 엔캠 보여줄 때 엔캠 다 팔고 떠났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분명히 휴림로봇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렸어요.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 소화해놓고 상승시킨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전환사채 물량을 또 덤핑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이드로리튬의 케이스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바로 이런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시켜 놓고 시원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환사채 세력들에게 120% 정도의 수익률을 안겨줘 놓고 어떻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전선 어떻게 할 거나 오히려 정확하게 추가 매수, 재매수 타점 잡아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이 대한전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들었었냐면은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와의 싱크로니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대한전선 차트이면서 아래쪽에 보고 계신 차트는 두산에너빌리티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구간? 바로 이런 구간에서 사실상 둘이서 같은 테마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올라가고 내려갔던 구간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시장에서 같은 테마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말씀이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구간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던 이 대한전선과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옆으로 횡보 거쳐줬었던 구간까지도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했던 구간도 일치했었던 두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 당시에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15% 가까이 슈팅이 나오는 걸 지켜보면서 추세선 상단을 뚫어 올리려고 하는 대한전선을 언제 추천드렸습니까 여러분들? 10월 10일 날 매수 타점을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10월 10일 날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에서 제가 대한전선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추세선 상단을 트라이 해주고라고 말씀드리면서 대한전선을 추천해 드렸었죠.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의 흐름이 명백하게 대한전선의 차트랑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차트랑 이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 이후로 이런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62% 정도 수익률이 나왔었던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영상에서만 추천드린 게 아니라 이전에 매집이라고 문자 주셨던 분들께 대한전선을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16,460원 부근에서 잡아가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좀 드렸었고,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10월 10일 날 대한전선을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16,46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한번 잡아가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후로 상승세가 연출되면서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께는 여기서 한번 또 매도 타점을 들었었던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한전선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안내 받아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대한전선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왜 현재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거냐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공유하기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해서 확인이 되시죠?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그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위에 있는 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걸 딱 클릭 한번 해보셨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문자 내용이 이미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이라고 해서 적혀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대한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도 한 가지 가져왔기 때문에 이 매집주까지 안내받아 보실 분들은 대한 뒤에다가 비만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자,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추천드리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로보스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인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이게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입니다 라고 해서 딱 추천드렸을 때 여러분들 돌아오는 반응이 이게 지금 매집주라고요?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온다고 하면 우리가 신뢰라는 것 자체가 전혀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이 매집주인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어떤 영상에서 촬영했던 겁니까? 휴림 로봇 영상에서 조회수가 3,600분 가까이가 시청하시면서 9월 13일날 대놓고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 9월 13일에 로보스타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9월 12일이 금요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9월 13일날 로보스타를 토요일날 말씀드리면서 월요일날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됐습니까?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226% 정도 올라갔었던 로보스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했어요? 이렇게 11월 3일날 최고점을 찍었었던 날에 투자경으로 들어갈 것이 뻔했었기 때문에 매도 타점까지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ABL 바이오 연속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살짝 좀 쉬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겠습니까? 올릭스라는 종목 보시다시피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D&D 파마텍이라는 종목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승세가 무섭게 나오고 있는 월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고,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일라이 릴리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 시가총액이 1000조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인데,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면서 연기금 수급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 과거에 이렇게 화려하게 상승을 했었다가 상승한 것을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한 자리에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업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찔러놓고 빼면서 급하게 매집을 해봐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닥에서 역대급 거래대금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까지의 물량을 지금 다 장악을 해놨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 구간인 이런 구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0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미쳐 날뛰는 장인 것을 생각해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구간까지도 도달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까지 상승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200% 정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0%씩 올라간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설마 없겠죠? 제가 추천드렸었던 로보스타 226% 올라가는데 한 달 반 정도밖에 소요되지가 않았어요. 영상을 통해서 다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번 시즌에 비만 치료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인하까지 얘기하면서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이 비만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약값이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 한 명이 맞을 것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들 23명이 맞는다라는 분석 내용도 있는 만큼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비만 치료 관련 매집주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실 때 뒤에다가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로보스타처럼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유로는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는데 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대한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 다음에 이번 종목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대한전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일단 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렇게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은 장의 흐름과도 상관이 있겠지만 어떤 물량을 소화하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하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주가 기준으로 얼마 정도의 물량입니까 여러분들? 이걸 러프하게만 그냥 계산을 해본 겁니다. 2257억 정도의 물량이 지금 있는 대한전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KG 스틸 쪽에서 쏟아져 나올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번에 1년 차에 바로 상장시켜서 매도하고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전량 소화하고 나갈지 아니면은 이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휴림 로봇의 케이스처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일단 1차적으로 물량 소화해놓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물량 소화를 했으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물량을 싹 팔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전량 다 소화를 시켜놓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물량을 덤핑하고 나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것까지 같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바로 이 호반그룹 측에서 지분율을 무려 41% 가까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주가가 오른 이후로는 어떤 것까지도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 바로 이 블럭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블럭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되냐면은, HC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에코프라임 마린 퍼시픽이라는 회사가 57% 가까이의 지분율을 들고 있었는데 지금 48%까지 내려갔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다? 바로 주가를 5배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바로 이런 구간에서 내리는 구간에서 블럭들이 진행되고, 이 블럭들을 받아간 주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탈출할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꺾어서 V 반등으로 올라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블록들을 받아갔던 주체들이 매도할 만한 구간이 연출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HC중공업이 이렇게 빠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전선 입장에서도 확률이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지만 호반그룹 측에서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주가가 너무 상승하고 나면은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블록딜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런 시선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호반그룹 한진칼 평가이익률 83% 달성이라고 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차익 꾀하나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이 확인되실 텐데, 과거 인수전 참여 후 매각으로 차익 실현한 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호반그룹 같은 경우에는 수도 없이 많이 M&A를 실현했었던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대한전선이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어떤 게 블록들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어떤 거 바로 이 전환사채 일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추가적인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분들께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거는 이렇게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통해서 안내드리는 것만큼 빠르게 안내받아 보실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733-8461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매수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대한전선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전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긴급한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